자다가 다리에 쥐가 나서 깬 적 있으신가요? 찢어질 듯한 통증에 다리를 움켜쥐고 숨이 멎을 만큼 아팠던 그 순간, 대부분 운동을 너무 했나? 피곤해서 그렇겠지 하고 넘깁니다. 하지만 의사들은 말합니다. 그건 단순한 근육 피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밤마다 쥐가 난다면 그건 혈관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특히 50대 이후부터 자주 쥐가 나기 시작했다면 지금 이 영상이 여러분의 혈관을 살릴지도 모릅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쥐가 나는 건 누구나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젊을 땐 하루 이틀 지나면 괜찮았으니까요. 하지만 중년 이후에 잦은 쥐는 몸 안의 순환 시스템이 고장 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그 신호를 알아채지 못한 채 그냥 파스 한 장 붙이고 마그네슘만 먹으며 버틴다는 겁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다리 근육 속 피가 제대로 돌지 못하고 산소가 부족해지면 근육이 경련을 일으키며 도와달라는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이게 바로 쥐입니다. 즉, 다리에 쥐가 난다는 건 근육의 문제가 아니라 혈관의 비명일 수도 있는 거죠. 특히 잠을 자는 동안 쥐가 자주 나는 분들, 그건 수면 중 혈류 장애의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자면서 다리에 피가 제대로 흐르지 않으면 근육이 스스로를 쥐어짜듯 수축해 버립니다. 그래서 한밤의 경련은 심장과 혈관이 동시에 피로해졌다는 첫 신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단계를 무시합니다. 그냥 피로한가 보다, 나이 들어서 그렇지 뭐. 하지만 그 한 번의 쥐가 몇 달 후 당뇨성 신경병증, 말초동맥질환 혹은 하지정맥류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쥐가 나는 건 단순히 아픈 게 아닙니다. 혈관이 좁아지고 피가 막히고 그 결과 근육이 산소를 못 받아 극심한 통증으로 저항하는 과정입니다. 즉, 쥐는 당신의 혈관이 막히고 있다는 경고음입니다. 여러분, 몸은 늘 말합니다. 다만 우리가 그 신호를 들으려 하지 않을 뿐이죠. 다리에 쥐가 잦아졌다면 이제는 그냥 참지 말고 들어야 합니다. 내 몸이 나에게 말을 걸고 있다는 걸요. 이 영상에서 우리는 쥐가 보내는 신호 속에 숨어 있는 세 가지 무서운 질환을 함께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지금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예방과 회복의 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당신의 다리가 보내는 신호, 단순한 통증이 아닙니다. 이건 혈관이 보내는 살려달라는 외침입니다. 쥐가 난다는 건 단순히 근육이 놀란 게 아닙니다. 우리 몸 안에서 작은 균형이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근육은 전기 신호로 움직입니다. 칼륨, 칼슘, 마그네슘, 나트륨 같은 전해질이 세포 속에서 서로 교환되며 수축하라, 이완하라는 명령을 주고받죠. 그런데 피로, 탈수, 과한 운동, 영양 불균형이 겹치면 이 신호가 꼬이면서 근육은 갑자기 제어를 잃고 수축합니다. 그게 우리가 느끼는 쥐입니다. 젊을 땐 금방 괜찮았을 겁니다. 하지만 50대 이후부터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나이가 들면서 혈관의 탄력이 떨어지고 피가 충분히 돌지 않으면 근육이 산소를 받지 못합니다. 산소가 부족해지면 근육세포가 긴장 상태에 머물고 그때 통증이 발생합니다. 즉, 쥐는 근육이 아니라 혈관의 문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의사들이 특히 주의 깊게 보는 부분은 혈류 장애입니다. 다리에 피가 잘 흐르지 않으면 그 부위 근육이 산소 부족 상태로 바뀌고 신경 자극이 과민해져 쥐가 잦아집니다. 이건 단순 피로나 수분 부족의 차원이 아닙니다. 몸의 순환 시스템이 고장나기 시작한 거죠. 이제 다리에 쥐를 유발하는 대표 질환 3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1. 말초동맥질환. 첫 번째는 말초동맥질환, 즉 다리 혈관이 좁아지는 병입니다. 혈관 안쪽에 노폐물이 쌓이면서 피가 제대로 흐르지 못하고 근육으로 가야 할 산소 공급이 줄어듭니다. 처음엔 단순히 다리가 저리거나 무거운 느낌이지만 점점 밤에도 통증이 찾아옵니다. 이 병의 대표 증상은 간헐적 파행입니다. 걸을 땐 아프고 쉬면 괜찮아지는 것. 그런데 2단계를 넘기면 다리 상처가 잘 낫지 않거나
심하면 피부 괴사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말합니다. 밤마다 쥐가 나면 다리 혈관부터 의심하라. 이 당뇨병성 신경병증. 두 번째는 당뇨병성 신경병증입니다. 혈당이 높으면 신경이 손상됩니다. 특히 다리 쪽 말초신경은 혈류가 약해 가장 먼저 영향을 받습니다. 신경이 손상되면 근육을 조절하는 신호가 엉키고 작은 자극에도 근육이 과도하게 반응해 쥐가 납니다. 당뇨 환자 3명 중 1명은 이 신경병증으로 인해 다리 경련을 경험합니다. 밤뿐 아니라 낮에도 쥐가 잦고 저림이나 감각 둔화가 동반되면 이미 진행된 상태일 수 있습니다. 더 무서운 건 이 병은 통증이 사라져도 계속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감각이 무뎌지면 상처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결국 감염과 괴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 환자는 쥐가 날 때마다 그 원인을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3. 하지정맥류 및 혈전증. 세 번째는 하지정맥류와 혈전증입니다. 정맥은 심장에서 멀리 떨어진 피를 다시 끌어올리는 통로입니다. 그런데 밸브가 약해지면 피가 아래로 역류해 정맥이 부풀고 혈액이 고이게 됩니다. 이렇게 피가 정체되면 근육이 산소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밤이 되면 쥐가 자주 발생합니다. 특히 오래 서 있는 직업이나 운동량이 적은 분들에게 흔합니다. 혈전이 생기면 다리가 붓고 열감이 느껴지며 통증이 극심해집니다. 이때의 쥐는 단순 근육 경련이 아니라 혈관이 막히고 있다는 직접 신호입니다. 이 세 질환의 공통점은 분명합니다. 모두 혈류의 문제로부터 시작된다는 것. 쥐는 결코 사소한 증상이 아닙니다. 우리 몸이 보내는 경고음이며 그 신호를 무시하면 더 큰 질환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특히 50대 이후엔 혈관의 탄성이 급격히 떨어지고 혈액 점도가 높아지며 이런 문제들이 동시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자주 쥐가 난다는 건 단순한 나이 탓이 아니라 몸이 이제는 관리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쥐가 나면 대부분 파스를 붙이거나 마그네슘을 먹고 넘어갑니다. 하지만 그건 임시방편일 뿐입니다. 문제의 뿌리를 치료하지 않으면 그 통증은 점점 더 자주 더 깊게 찾아옵니다. 다리에 쥐가 자주 나는 이유, 그건 근육이 아니라 혈관입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지 말고 오늘부터 내 혈류의 흐름을 의심해 보세요. 그 한 걸음이 큰 병을 막는 시작이 될 겁니다. 이제 우리는 쥐가 단순 근육 문제가 아니라 혈관과 순환의 문제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고통스러운 경련을 줄이고 혈관을 건강하게 지킬 수 있을까요? 병원에서는 예방이 곧 치료라고 말합니다. 쥐가 자주 나는 사람에게는 공통된 생활 습관이 있습니다. 수분 부족, 미네랄 결핍, 운동 부족, 그리고 잘못된 자세. 이 네 가지를 바로잡는 것만으로도 쥐의 빈도는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라. 하루 1.5리터 이상의 물을 꾸준히 마셔야 합니다. 특히 땀을 많이 흘린 날이나 커피 알코올을 마신 뒤에는 체내 수분이 빠르게 줄어듭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이 끈적해지고 전해질 균형이 깨지면서 근육이 쉽게 경련을 일으킵니다. 자주 쥐가 나는 분이라면 잠자기 전 따뜻한 물 한 컵이 도움이 됩니다. 밤새 혈류 순환을 도와 새벽에 경련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마그네슘과 칼륨을 보충하라. 근육이 건강하게 수축하고 이완하려면 마그네슘, 칼륨, 칼슘의 균형이 중요합니다. 특히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근육세포가 긴장을 풀지 못해 쉽게 경련을 일으킵니다. 음식으로 보충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견과류, 시금치, 바나나, 아보카도, 다시마 같은 식품이 좋습니다. 의사가 처방하지 않는 이상 무분별한 영양제 복용은 피하세요. 음식으로 천천히 보충하는 것이 몸에 가장 안정적입니다. 다리를 늘려라. 매일 스트레칭. 의사들이 입을 모아 말하는 가장 강력한 예방법입니다. 하루 10분이라도 좋습니다. 자기 전 침대 옆에 서서 벽을 짚고 종아리를 천천히 당겨보세요.
발끝을 몸쪽으로 끌어당기며 10초 유지, 5회 반복. 이 간단한 스트레칭이 혈류를 깨우고 근육을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특히 오랫동안 앉아있는 직장인이라면 이 시간마다 일어나 다리를 흔들어 주세요. 가벼운 움직임만으로도 쥐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다리를 올려라, 혈류의 방향을 바꿔라. 하루 중 15분만이라도 다리를 심장보다 높게 올려두는 습관을 들이세요. 소파나 침대에 누워 쿠션 위에 다리를 올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 자세는 정체된 피를 위로 올려 다리의 부담을 덜어줍니다. 특히 하지 정맥류나 다리 부종이 있는 분들에게는 가장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무겁던 다리가 가벼워지고 쥐가 줄어드는 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나쁜 습관을 끊어라. 흡연과 과음은 혈관 건강에 가장 큰 적입니다. 니코틴은 혈관을 수축시키고 알코올은 체내 수분과 미네랄을 빼앗습니다. 결국 근육이 쉽게 경련을 일으키는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또한 지나친 다이어트나 극단적인 단식도 위험합니다. 전해질 불균형이 생기면 작은 움직임에도 근육이 경련을 일으킵니다. 음식, 운동, 휴식 이 세 가지가 균형을 이룰 때 혈관은 비로소 편안해집니다. 쥐가 난다는 건 내 몸이 보내는 작고 확실한 경고입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지 말고 오늘부터라도 한 가지씩 바꿔보세요. 물 한 컵 더 마시고 스트레칭 한 번 더 하고 잠들기 전 다리를 살짝 올려두는 것부터 시작해도 좋습니다. 의사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쥐는 단순한 통증이 아니라 혈관이, 근육이, 그리고 당신의 몸이 지금 돌봐달라고 외치는 목소리입니다. 그 목소리에 귀 기울인다면 당신의 다리는 다시 편안한 밤을 맞이할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쥐가 나면 그냥 참고 넘깁니다. 조금 아프다 싶으면 다리를 두드리고 파스 한 장 붙이면 괜찮아지니까요. 하지만 그게 반복되고 있다면 당신의 다리는 지금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쥐가 단순 피로로 오는 경우는 대부분 금방 사라집니다. 하지만 다음에 증상이 있다면 지금 바로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첫째, 쥐가 10분 이상 지속될 때 보통 쥐는 몇 초에서 1에서 2분이면 풀립니다. 그런데 10분 이상 통증이 이어지거나 근육이 계속 굳은 상태로 남는다면 혈류가 이미 막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마그네슘 부족이 아니라 혈관 질환의 진행 신호로 봐야 합니다. 특히 새벽마다 같은 부위에서 쥐가 난다면 그건 단순한 근육 경련이 아니라 순환이 특정 구간에서 반복적으로 막히고 있다는 뜻입니다. 둘째, 낮에도 쥐가 나는 경우 대부분 쥐는 수면 중에 잘 일어나지만 낮에도 다리 통증과 경련이 자주 온다면 혈관이 이미 심하게 좁아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앉아 있거나 걸을 때 갑자기 다리가 뻣뻣해지는 증상이 있다면 말초 동맥 질환을 의심해야 합니다. 이 병은 진행될수록 다리에 피가 통하지 않아 작은 상처도 잘 낫지 않고 심한 경우 발끝이 검게 변하기도 합니다. 조기에 진단받으면 약물 치료로 충분히 관리할 수 있지만 방치하면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셋째, 다리 붓기 저림 열감이 함께 올 때 다리에 쥐가 나면서 붓거나 만졌을 때 뜨겁게 느껴진다면 정맥이 막혀 혈액이 역류하고 있는 신호입니다. 이건 단순한 순환 저하가 아니라 하지 정맥류 혹은 혈전증일 수 있습니다. 이 상태를 오래 두면 피부에 갈색 반점이 생기거나 심하면 혈전이 떨어져 폐로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폐색전증은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입니다. 즉, 다리에 쥐가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넷째, 피부색이 변하거나 차가워질 때 피부가 유난히 창백하거나 푸르게 변했다면 그건 다리로 가는 혈류가 급격히 줄어든 것입니다. 혈관이 막히면 산소 공급이 중단되기 때문에 피부 온도가 떨어지고 색이 변합니다. 이 상태를 방치하면 괴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리를 만졌을 때 한쪽은 따뜻하고 한쪽만 유난히 차다면 즉시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5째, 당뇨 고혈압이 있는 사람. 만약 당신이 당뇨나 고혈압을 앓고 있다면 쥐가 나는 건 단순 현상이 아닙니다. 혈관과 신경이 이미 약해져 있기 때문에 작은 자극에도 경련이 쉽게 옵니다. 특히 당뇨 환자는 신경 손상으로 통증을 느끼지 못한 채 질환이 진행될 수 있어 정기적인 혈관 검사와 발 검진이 꼭 필요합니다. 쥐가 자주 난다면 병원에서 간단한 혈관 초음파 검사만으로 혈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사 시간은 10분 남짓, 비용도 부담되지 않습니다. 그 작은 검사로 큰 병을 미리 막을 수 있습니다. 의사들이 공통으로 말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쥐가 자주 나는 사람 중 절반은 혈관 질환의 초기 단계다. 즉, 지금의 불편함이 앞으로의 경고음을 예고하는 겁니다. 병원에 가는 걸 미루지 마세요. 쥐가 하루 2번, 3번 이상 반복된다면 그건 이미 몸이 위험선을 넘었다는 뜻입니다. 빨리 진단받고 원인을 바로잡는 것이 가장 확실한 치료입니다. 쥐는 몸이 보내는 언어입니다. 오늘부터 그 언어를 무시하지 마세요. 조금만 귀 기울이면 당신의 다리는 다시 편안한 밤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쥐가 잤다는 건 내 몸이 나에게 말을 거는 겁니다. 지금 괜찮지 않다. 나 좀 돌봐달라. 그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통증이 아니라 회복으로 향하는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혈관은 회복력이 있습니다. 막혀있던 길도 천천히 풀어주면 다시 열립니다. 그 시작은 아주 작은 습관 하나에서 비롯됩니다. 아침 첫 10분 순환을 깨우는 시간. 하루를 시작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몸을 일으키기 전에 다리를 천천히 움직이는 것입니다. 누운 상태에서 발목을 돌리고 발끝을 몸쪽으로 당겼다 펴는 동작을 10회 반복하세요. 이 단순한 동작이 밤새 굳어있던 혈류를 깨우고 쥐의 발생을 줄여줍니다. 의사들은 말합니다. 혈관은 움직일 때 가장 행복하다. 아침의 작은 움직임이 하루 종일 다리의 순환을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하루 2번 따뜻한 물 루틴. 혈관은 온도에 민감합니다. 찬물보다는 미지근한 물 한 컵이 훨씬 좋습니다. 아침에 한 컵, 잠들기 전 한 컵. 이 2번의 물은 혈류를 부드럽게 만들고 근육 경직을 완화시켜 줍니다. 만약 밤에 자주 쥐가 나는 분이라면 잠자기 전 따뜻한 물로 다리를 씻거나 온찜질을 10분 정도 해보세요. 혈관이 확장되며 순환이 원활해집니다. 단, 정맥류가 있는 경우엔 냉온 교대를 번갈아 해주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혈관을 위한 식단 루틴. 음식은 최고의 약입니다. 염분을 줄이고 포화지방이 많은 음식 대신 오메가3가 풍부한 생선과 견과류를 늘리세요. 녹황색 채소는 혈액의 점도를 낮추고 마늘과 양파는 혈전을 예방합니다. 또한 하루에 한 번은 색이 진한 과일을 챙겨 드세요. 블루베리, 포도, 자두처럼 색이 짙은 과일은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 혈관의 노화를 늦춰줍니다. 음식으로 혈관을 청소한다는 마음으로 식탁을 치료의 공간으로 바꾸세요. 30분의 걷기, 최고의 약. 약보다 더 강력한 치료가 있습니다. 그건 걷기입니다. 하루 30분 숨이 약간 찰 정도로만 걸어보세요. 규칙적인 걷기는 혈류를 활성화하고 혈관의 탄성을 되살립니다. 처음에는 10분만 걸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매일입니다. 꾸준히 걷는 사람의 다리는 따뜻하고 그 따뜻함이 쥐를 막아줍니다. 쉬는 법을 배워라. 많은 분들이 운동은 잘하지만 휴식을 잘 못합니다. 하지만 혈관은 쉴 때 회복합니다. 하루 중 몇 분이라도 다리를 높게 두고 눈을 감고 깊게 호흡해 보세요. 이 짧은 순간이 혈류를 다시 순환시키고 심장을 편안하게 만듭니다. 특히 밤에는 다리를 살짝 올리고 자는 것이 좋습니다. 높은 베개나 쿠션 하나면 충분합니다. 피가 위로 순환하며 다리의 피로와 경련이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쥐는 결국 피가 막히고 산소가 부족해진 근육이 내는 신호입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지 않고 조금만 몸을 바꾸면
혈관은 다시 부드럽게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병원 치료를 두려워하지만 사실 진짜 치료는 병원 밖에서 시작됩니다. 내 일상의 선택, 내 식습관, 내 잠드는 자세 하나가 혈관을 살리기도 망치기도 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이미 변화의 첫걸음을 내디딘 겁니다. 당신의 몸은 당신의 손으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물 한 컵 더 마시고 조금 더 걸으며 조금 더 쉬어주세요. 당신의 다리는 그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